최근 동네 곳곳에 핫플레이스가 생기면서 이른바 뜨는 동네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뜨는 동네,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갈 수 있죠. 하지만 정든 내 동네에서 바로 돈 때문에 쫓기듯 나가야 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서울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현상,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이기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사례를 오늘 많이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죠. 성동구청의 지속발전과 강영구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크는 이제 교수님께서 좀 의미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동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현됐는지 그런 다음에 대책은 과연 적당한지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쭉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이기우 교수님, 이 교수님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은 애당초에는 네. 그 1960년대부터 네. 영미권의 도시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이 만들어진 건 런던이었고요. 네. 그 이후로 연구가 진행된 활발하게 진행됐던 곳은 뭐 뉴욕, 보스턴, 시카고, 밴쿠버 네. 이런 지역들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인데 최초로 개념화됐던 방식은 그 중간 계급의 이주자들이 네. 도심의 노동계급 지구로 이주해 들어와서 네. 원주민들을 대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의 대체를 하고 지역의 경관을 업그레이드하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네. 점점 더 큰 자본들이 침투를 하게 되고 뭐 결국에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 있어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 몰려 들어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떼쫓고 개발을 하면서요. 그렇죠. 이제 자기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가난한 있겠고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론가 가죠. 예. 어디론가 가는데 네. 이제 그들이 이제 또 뭐 어디론가 가서 새로운 그 지역 지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네. 그 뒤로 또 이제 또 들어오고요. 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쫓고 쫓기는 게임이 이제 도시 전체에서 벌어진다라는. 그럼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런 자본주의가 예를 들면 진행된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상 좀 다릅니까? 또 문제 제시되고 있는 건 조금 다른데 그건 이제 그래요? 나중에 그래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구청에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성동구에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를 최초로 자치구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먼저 그 지금은 좀 나름대로 진행이 되신 것 같으니까 성동구에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길래 그런 조례까지 가게 됐는지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성수동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장들하고 다세대 주택들이 혼재된 그랬죠. 중업 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서울숲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분당선 이제 지나가서 네.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12년도부터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카페, 공방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여들고 있어서 임대료도 이제 동반 상승하고 그 전에는 그냥 이게 영세 기업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공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교통이 좋으니까 전철이 많이 좋은 거죠. 그리고 전철이. 강남하고 이제 이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카페라든가 뭐 이런 좀 뭔가 좀 돈 되는 장사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임대료도 이제 상대적으로 임대료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제적으로 좀 방지해보고자. 글쎄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자, 교수님. 이제 성동구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성동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할 때 좀 후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그 연남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연남동 이전에 홍대가 있었고요. 홍대 맞아요. 홍대도 있고 예술인거리 있었는데 그게 다 밀려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주변 인근 지역 연남동, 상수동, 지금 성산동 이쪽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그리고 상수동, 성산동조차도 지금 벌써 시작이 돼서 또 그분들이 어디로 갈지 지금 또 모색 중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동네에 살거든요. 보면은 이 그
굉장하더라고. 그 물결이요 쭉 들어와요. 예, 예. 쭉 들어오면서 과거에 그 이제 뭐 조그만 마트라든가 세탁소라든가 부동산 이쫙다 밀려가더라고요. 그렇죠. 다 없어지죠. 이게 그 젠트리피케이션 한국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외에도 네, 뭐 말씀하시죠. 인사동도 있고요, 가로수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경리단길, 해방촌 이제 그런 몇 개 그러니까 아까 방송 시작하실 때 뜨는 동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뜨는 동네 현상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최근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돼 왔죠. 네. 그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성동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보실 때? 성동구는 이 앞서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본격화됐던 가장 대표적인 게 가로수길이라든가 네. 홍대라든가 북촌이라든가 예. 인사동이라든가 이런 동네들에 비해서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의 열기라는 것은 뭐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 좀 많이 방지를 한 건가요? 예, 그 말씀은 네. 아주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예, 그런 되겠습니다.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구정을 움직여 나가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던 겁니까? 민원은 많지 않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실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네네.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이제 실시를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성수 1가 2동입니다. 서울숲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당선 이제 네. 지나가고 교통이 편리하고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요. 이 구역을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구역으로 성수 1가 2동을 지정을 해야 되겠구나. 지속 발전 가능 가능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요. 지난 네. 9월 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요. 그래서 이제 금년 말까지 용역 내용은 어떻게 나왔던 겁니까? 그러니까? 용역 내용은 이제 네. 조금 이따가 설명을 그러세요? 예.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시행에 들어가려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용역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구에서 예산을 해서 뭐 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성수동 알다시피 이제 카페가 2012년도에는 한 5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공방이라든지 이런 네. 게 이제 2016년도에 70개까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창폐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공시지가도 거의 100% 정도 올랐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용역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서울숲역 이용객이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자동 네, 잘 조금씩 알겠습니다. 예, 그런 용역 올라갈 결과를 겁니다. 토대로 해서 대책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네. 자, 우리 이 교수님, 예. 이 교수님께서는 저서도 하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죠? 서울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인가? 을 말한다. 을 말한다. 예, 예. 무엇을 말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사실 저는 도시 연구자라기보다는 네. 문화 연구자고요. 그렇습니까? 예. 애당초에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 대중음악과 장소의 관계를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가 네. 이제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2011년, 12년 경 네. 요 무렵부터 뜨는 동네들을 이제 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네. 당시 이제 뭐 상수동이니 연남동이니 가로수길이니 뭐 이런데 약간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네.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문제의식은 없었고, 이게 뭐 낙후됐던 동네들이 깨끗하고 이뻐지고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구나.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처음엔 들어갔는데, 네. 2014년, 15년을 거치면서, 네. 이 분위기가 급속하게 바뀌더라고요. 저희 내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연구자들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서 저희가 연구 대상 네. 분들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의견이 막 그 의미가 네. 부정적인 쪽으로 의미가 막 크게 달라지는 네. 것을 발견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연구가 끝날 무렵이 돼서는 이게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뜨는 동네에 그래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네. 상승으로 인해서 자기가 터를 잡은 곳에서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는 맞아요. 그런 것으로 의미화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그쪽에다 돼 있어요,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네. 주로 이제 저희가 다뤘던 건 뭐 그야말로 뜨는 동네들 서촌, 뭐 홍대, 강남, 뭐 동대문 그 외에 뭐
지금 새롭게 뭐 그 실험이 되고 있는 구로라든가 네. 뭐 이런 지역들,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들을 대상으로 연구. 성동구도 실제로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켰다. 아까 공방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다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됐습니까? 아까 아직은 이제 초기 아직은 단계라서 초기 단계니까. 지금 이제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막기 위한 방지책을 지금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네, 다른 구에서 그런 걸 보고서 뭐 예, 그런 예. 케이스라고 그 모범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까, 교수님? 지금 실험하는 케이스. 실험 네, 케이스. 실험 케이스로. 그럼 좀 더 봐야겠군요. 좀더 어떻게 봐야죠.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세탁소도 없어지고 미용실도 없어지고 뭐 철물점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요. 예.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성동구에는 아직 없겠네요. 네,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그래서 일단 이 젠트리피케이션 하면은 네.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쫓겨난다.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 네.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 있어서도 사실 주거 공간이 관광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생활하는데 생활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들이 다 없어지고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세탁소, 철물점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네. 그런 것들이 뭐 바나 레스토랑, 카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조사를 다니면서 저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네. 밥 먹으러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도처에 깔린 게 레스토랑이고 바인데 밥 먹을 데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그런데 매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매일 파스타 먹고 그 비싼 파스타를. 김치찌개 먹고 그러니까요. 뭐 비빔밥도 먹고. 예.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가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깥에서 뭐 주말에나 그런데 이제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동네 참 깨끗해졌다 이렇게 네. 하는데 사실은 깨끗해진 게 아니라 네. 주민들한테는 온갖 그 쓰레기, 음식 쓰레기 냄새, 뭐 소음 네. 이런 것들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그래요?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이제 그 이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거죠. 지금 연남동 그 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 밤에 나가면 지금 좀 추울 때는 안 그러는데 여름에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그냥. 예. 그 무슨 컵밥인가요? 그런 것도 예. 줄 서서 젊은층. 예. 거기 사는 주민들은 완전 불평등이 많겠네요. 그렇죠. 뭐 주차 문제도 그렇고. 네. 예,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로.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뭐 대책을 좀 한번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성동구에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웠는지 조례로 한 문제, 뭐 안심상가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 뚝섬역 하부 공간에 네. 우리가 이제 시범으로 안심상가 한 동을 박스숍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쫓겨난 임차인 있을 경우에는 네.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이라도 고객을 잃지 않고 거기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네. 하려고 이제 공공 임대 점포 성격으로 그 구에서 이렇게 그거를 조성을 했습니다. 점포를 구매해서 네. 그래서 이제 상인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다. 네, 저렴한 또 임대료로 주면은 상생 협약이라는 건 뭡니까? 상생 협약은 네. 이제 건물주하고 임차인 네. 그리고 우리 성동구 3자가 이제 자율적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네. 구청이 같이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서요. 네, 네. 그리고 임대인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준수하고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네. 그 세입자한테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 올린다 이 얘기죠. 그렇죠. 결국. 임대법을 이제 준수하겠다. 이런 겁니다. 임대료 안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렇게 일단 구청이 하고요. 있으니까. 임차인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제 각종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네. 쪽으로 이렇게 삼자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세개 구역에 255명이거든요. 건물주가. 네. 그 158명, 그러니까 62%가 서명을 해줬습니다. 많이 한 거죠, 교수님? 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어마어마. 우리가 현장을 100%는 다니면서 아니잖아요. 62%.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이제 올해 동네 네. 주민들 있잖아요. 사신 토박이들. 네. 이분들까지 이분들은 거의 80% 정도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발전,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도 좀 잘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를 이제 2월 달에 구성을 했는데요. 네. 임차인, 임대인, 지역 활동가, 그다음에 직능단체장, 성시 네. 일가이동에 그런 분들로 해서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네. 토론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거기 뭐 유동 인구를 좀 늘려달라. 또 상권 활성화에 그래요. 대해서 구청에서도 적극 나서달라. 뭐 광고판을 좀 예쁘게 바꿔달라.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 말씀 성동구 얘기 들었는데요. 예. 뭐 성동구 사례만 꼭 평가하시지 마시고 예. 전반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성동구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더 좋고요. 성동구 사례가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가는 사례고 그래요? 또 이제 바람직한 사례고 이렇게 평가는 되는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네. 구청 지방자치체 차원에서는 이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협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방식 이외에는 네. 방법이 없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권이 활성화가 조금 더 됐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새로운 건물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협약을 맺은 건물주가 예. 가버린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네. 우리가 다시 나가서 네, 다시 그 또 맺어요? 건물주한테 다시 이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서 협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협약을 안 맺으면 어떡합니까? 그 건물주가? 안 맺으면 계속 우편도 발송하고 그래요. 안내문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직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니까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 정도가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이제 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건데요. 네. 현행 지금 5년을 보장을 하고 있죠. 네. 임차인한테 5년 네. 기간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도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5년 보장도 못 받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뭐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가 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돼 있습니다. 각 당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예. 홍익표 의원님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 홍익표 의원이 어느 상임위가 어디예요? 이거는 산업통상자원 각 지역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홍 의원, 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마 네.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정책이 이제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또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네. 이제 문제는 사실 법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세상 돌아가는 일이 네. 이 서민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네. 삶을 보호한다고 해서 뭐 최저임금법을 마련을 해서 집행을 하면 네. 어느 순간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게 최고임금이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그 이상은 예. 안 주겠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법만 갖고는 사실은 좀 어려운 이 한계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법이 네.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교수님? 일단은 지금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여러 네. 운동단체들이 있어요. 네. 그 운동단체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도시권이라는 개념을 널리 확산시키는 겁니다. 네. 도시라는 공간이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자산이라는 관념을 좀 널리 확산시켜서 그러니까 재산권가 뭐 그런 거죠. 건물주가 건물을 갖고 네. 우리 예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네. 건물주가 건물을 갖고 뭐 평생 풍족하게 걱정 없이 잘 산다. 이거 부정할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걸 부정할 사람은 굉장히 드문데 문제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건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네. 한 2, 3년 만에 몇십억이 뻥튀기가 돼버리고 글쎄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현상은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저희 아버님도 정상으로 좀 건물 하나 있으셔서 저한테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그들만 뭐 돈을 버는 건 또 그래도 별 문제인데 그것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과장님 이 교수님하고 한번 보셨었어요? 처음입니다. 지금 한번 성동구에 좀 네. 자문위원으로 하셔갖고 예. 신현준 교수님은 몇 예, 좀 뵙고. 같이 같이 예. 하십니까? 네. 젠트리피케이션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예, 요즘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이기훈 교수, 그리고 성동구의 강영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